2020 헌마 956, 2024 헌마 271 병합,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 위원 확인, 청구인 외 11분. 이 사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정당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의 일부 반대 의견 요지는 정영식 재판관께서,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1.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청구인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사회변혁 노동자당의 심판 청구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 할당 정당에 관한 최저 득표율 요건을 정한 저지 조항에 해당합니다. 저지 조항은 군소 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제도적 효용성을 가지므로 목적 그 자체까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악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정부 형태, 정당 및 선거 제도 등에 비추어 저지 조항을 둘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대 정당이 오래전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저지 조항이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 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지 조항을 폐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다시 계산해 보더라도 새로이 원내에 진출하게 되는 정당의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지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의회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제 정부 형태 하에서는 의원 내각제의 경우보다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의회 내 다수 형성의 필요성이 작고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낮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전체 국회의석 배분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등 이미 거대 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거대 양당들은 위성정당 전략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얻는 등 군소 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우리 정당법상 정당의 최소 조직 요건이나 국회법상 교섭단체 제도 등 원내 군소 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다른 수단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지 조항은 단순히 그 저지선을 넘지 못한 정당이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유권자로 하여금 소수 정당의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하여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과 정치적 개방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지 조항의 문제는 국회 내 다수당과 소수당 혹은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영역이므로 국회 내 다수당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189조 제1항 제1호는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는 비례대표 의석 할당 정당의 최저 의석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 대상인 제1호만 위헌 선언하고 제2호가 남아있을 경우 오히려 저지 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입법자의 의도가 왜곡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2호도 함께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조한창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원내 진출 정당의 수를 한정하여 국회 내의 다수 형성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합의 도출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정당을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지 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정 의견은 우리나라의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지역구 선거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비례대표 의석의 낮은 비율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이고 정치 상황은 가변적이므로 향후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단일 선거구이고 의석이 46명에 불과하므로 100분의 3 이상의 득표율 기준은 저지 조항이 없을 경우에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한 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득표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조항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김상환, 재판관 정정미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 대상 조항이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표의 수가 결코 적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당이 국회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쟁과 검증을 거치면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84만 표에 해당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선거인 수를 상회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의 수의 2배가 넘는 큰 규모입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득표수를 합산하는 것에 상응하는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3%의 저지선은 광역자치단체 하나 또는 중소광역자치단체 2개 이상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선택을 한순간에 무효화할 수 있으므로 그 헌법적 의미와 영향이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작은 정당을 통해 국회 내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정당들의 경쟁을 통해 정치적 긴장감과 역동성이 높아지며 소수 정당으로 인해 정치적 의제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등 민주주의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수 정당의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제도권 밖에서 축적될 수 있는 급진적 에너지를 협의와 책임 정치의 논리로 흡수하여 사회적 갈등이나 급진적 요구 역시 제도화된 경로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형성은 과거보다 훨씬 다원화, 세분화되었고 유권자의 정체성 역시 더 이상 소수의 거대 정당 중심으로 수렴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획일적인 저지 조항을 통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 표현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소신에 반하여 당선될 것 같은 당을 찍게 되는 심리적 압박을 받아 그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왜곡되어 전달되는 결과를 낳고 소수 정당에 대한 투표를 기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 과정의 개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 선언이 국가의 의사 형성 과정에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투표 결과의 비례성,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